사실 민주당의 조직력이라는 건 국민의힘의 조직력보다 월등하다고 보셔야 돼요. 책임당원 숫자가 240만이고 국민의힘이 80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 집회가 흥행하지 못한 것은 결국 지금 이 상황이 물론 위기인 거는 맞아요. 갤럽 조사로 19%의 그런 지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20%대가 깨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그 국민들이나 아니면 정당 그리고 용산도 꽤 충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책을 당연히 세워야 되고요. 이런 대책을 세워는 이 상황이 어떤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의 그런 2016년, 17년 이때의 상황을 또 연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자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그런 정도의 수준의 위기냐? 저는 뭐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물론 이제 총선에서 패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한 8명이 더 민주당 쪽으로, 야당 쪽으로 넘어간다면 표결해서 탄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에서 너무 많은 의석을 잃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숫자적으로는 간당간당해요. 숫자적으로는 간당간당한데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뭐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사유입니다. 이 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유, 그거를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문제.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이제 그 위기를 만드는 하나의 요소라는 거는 뭐 그거는 부정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도이치 사건입니다. 물론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혐의를 받고 그 증거관계나 뭐 앞으로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까지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이치 사건은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 시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정당한 탄핵 사연이 아니냐에 대해서 저는 뭐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 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도이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와 관련한 그런 그 명품백 사건, 이것도 대통령 임기 시작한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좀 말이 많죠. 계속 녹취가 나오고 있고 이 녹취 때문이라도 사실 그 여론에서 각종 이제 언론에서 녹취의 내용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나오다 보니까 받아쓰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도 한번 보시면 대부분은 대통령 되기 전에 대선 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선 기간에 대한 문제고 뭐 그게 그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조금 소통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거는 초반에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관계가 끊어진 게 다른 여러 이제 관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중에 일어난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을 한번 보면 과연 이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래서 하야를 해야 된다, 이래서 임기 단축 뭐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유가 이제 부족한 거죠. 대통령으로서 발생한 일이 아닌데 대통령 이전에 발생한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뭐 탄핵하거나 하야하거나 임기 단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명분이 약하다. 명분이 약하다는 말씀을 하나 분명히 드리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뭐 대통령 재임 중에 일어났던 일이든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든 언론에서 이거를 계속 위기로 부풀어 가면 갈수록 결국 그게 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도 의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많은 사유들이 일종의 가짜 뉴스였죠. 지금은 저희가 그런 뉴스들을 뭐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말로 이렇게 분명하게 워딩을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많은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도 뭐 어떻게 그게 가짜 뉴스다, 어떻게 논박을 한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너무나 그냥 훅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무슨 성형수술을 했네, 무슨 비아그라가 있네, 그리고 그 변기를 뜯어가지고 어떻게 뭐 외국 나갈 때 그 변기 공사를 새로 이렇게 거기를 뭐 외국에 원했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그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워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가짜뉴스를 통해 가지고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번 잘 보시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간 건 맞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만 내려간 게 아니라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같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의 지지율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완전히 동조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도 뭐 완전히 그 어떻게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어떻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물론 민주당보다 훨씬 좋으면 좋겠지만 한 3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0% 선. 근데 이거는 또 뭐 한동훈 대표하고 또 달리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도 최근에 나온 그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 한 15% 정도가 돼요. 그리고 다른 보수 후보들이 약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 진영 후보들한테 지지율이 분산되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그분들의 지지율의 합을 보면 또 어느 정도 그 보수 진영의 지지를 보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지면서 보수 진영 전체의 지지율이 무너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망감이나 이런 거, 순간적인,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그런 공세에서 발생하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저는 20%가 깨지는 19%의 지지율로 나타났다고 본다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수 진영 전체의 그런 지지율 자체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탄핵이 된다거나 하야가 된다거나 임기 단축까지 가야 되는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일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를 뭐 정부를 책임지는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면 위기의식이 있네 없네, 아니 그렇게 아니하게 생각해서 어떠냐, 이런 뭐 굉장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은 방송 패널로 나온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또 민주당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확고부동한 그런 그 어떤 대선 후보의 원탑 지지율로 가고 있느냐?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고 그러면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꽤 수치가 높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다음 대선 후보는 무조건 이재명 대표인가요? 아니면 민주당에서 다음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로 나오면 무조건 정권을 교체하나요?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간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일종의 대안부재론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총선 승리와 관련한 후광 효과가 또 이재명 대표 주위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왜 당선이 못 됐죠?
민주당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한번 냉정하게 보자고요. 물론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는 어떤 한계를 뭐 그분의 인성이라든지 행동에 구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 거는 그 영남의 득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항상 그 민주당의 대선 승리의 방정식은 호남을 기반으로 동진, 그러니까 PK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PK도 아니고 TK지만 TK가 원하는 그런 인물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득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압도적으로 호남에서 이번 전당대회 때 득표를 올렸다고 하지만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그 투표율 자체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이제 보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확실히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 그런 것도 전혀 아닌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판결 선고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15일에는 선거법 위반, 그리고 25일에는 위증교사죄예요.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위증교사는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피선거권이 또 박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그렇게 또 강하지는 않아요. 게다가 이번에 그 장외 집회에서도, 며칠 전에 있었던 장외 집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판이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조직력이라는 건 국민의힘의 조직력보다 월등하다고 보셔야 돼요. 월등하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책임당원 숫자가 민주당이 240만이고 국민의힘이 80만입니다. 한 3배 정도 되죠. 게다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민주노총이라든지 정교조라든지 그리고 시민단체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력이라는 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보다 월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외 집회가 흥행하지 못한 거는 결국 이 사유도 문제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 전망, 이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이게 그 탄핵이나 하야나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그런 상황을 초래할 만한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20% 이하로 지지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이런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짚어갈 수 있어야만, 또 아직도 그 국민의힘의 그런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절반 이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내부적으로도 짚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